안녕하세요. 요즘 우주 이야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로켓랩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 한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뛰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4, 5달러 하던 게 50달러를 훌쩍 넘었으니까요. 이 놀라운 상승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로켓랩이 이렇게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주가 그래프만 볼 게 아니라 로켓랩이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 미래 전략, 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과연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기업 옆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의 눈길을 확 끈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로켓랩이 최근에 최대 7억 5천만 달러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TM 공모, 애더머니 공모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네, 그 ATM 공모라는 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또 영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유상증자처럼 정해진 가격에 왕창 파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조금씩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뭐랄까 일종의 작은 마이너스 통장,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현재 로켓랩 시가총액이 거의 240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군요. 필요할 때 시장 가격으로.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주 가치 희석을 최소화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몇 년 전에 시총이 지금의 한 10분의 1, 그러니까 한 24억 달러 정도였을 때 똑같이 7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려고 했다면요.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거의 30%나 희석됐을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담이죠. 30%요. 와. 근데 지금은 시총이 24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다 조달한다고 해도 희석률이 한 3%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높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30%대 3%. 정말 엄청난 차이군요. 확실히 높아진 시장 가치를 지렛대 삼아서 최소한의 희석으로 필요한 실탄을 확보한다. 이거 상당히 효율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이런 방식이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식을 발행하면 결국엔 누적되는 희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죠.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누적 희석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켓랩의 상황을 좀 보면요. 이번 자금 조달은 조금 더 전략적인 의미가 커 보여요. 지금 회사에 있는 현금이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운영하는데 한 2억 달러 정도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달로 현금 보유액을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건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압박에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자금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이제 곧 다가올 아주 중요한 단계, 그러니까 뉴트론 로켓 개발 완료하고 상용화하는 거, 그리고 또 위성 사업 확장하는 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성장 담보 대출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은 셈이죠.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딱 확보하고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할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단기적인 희석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발판 마련에 더 무게를 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결국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아주 현명하게 투자 지원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성장 동력의 핵심, 로켓랩 사업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당장 로켓랩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뭘로 돈을 벌고 있나요? 현재 로켓랩의 간판 선수는 역시 일렉트론 로켓입니다. 이름처럼 좀 작은 소형 로켓이죠. 대략 한 300kg 정도, 이 정도 되는 소형 위성이나 실험 장비 같은 것들을 지구 적외도, LEO라고 하죠. 지표면에서 한 2000km 안쪽에 비교적 가까운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구 관측 위성이나 초기 통신 위성들이 다 이 궤도를 쓰거든요. 네, 스페이스X의 그 엄청 큰 팔콘 9에 비하면야 작지만 이 일렉트론의 강점은 신뢰성이랑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수십 번 발사에 성공하면서 안정성을 입증했고요. 또 고객이 원할 때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게 발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는 스페이스X 빼고는 상업용 우주 발사 시장에서 꾸준히 임무를 수행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단순히 발사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고객 위성 설계나 제작, 또 발사하고 나서 운영 지원까지 다 해주는 약간 원스톱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일렉트론은 로켓랩한테 정말 안정적인 수입원이자 또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로켓랩의 야심은 뭐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의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뉴트론 로켓 개발이에요. 아, 뉴트론이요? 네. 이 뉴트론은 일렉트론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강력한 로켓입니다. 목표 성능이 한 13,000kg 정도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건데요. 이 정도면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그 펠컨 9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이 되는 거죠. 13,000kg. 일렉트론의 거의 40배가 넘네요. 와. 네, 그렇죠. 물론 이런 대형 로켓 개발에는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뭐 예상 못한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 초과 같은 위험도 항상 있고요. 하지만 로켓랩이 올해 말에 첫 시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제 상업 발사가 정말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딱 자리 잡으면 로켓랩의 사업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뉴트론급 로켓은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최소 5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오, 한 번에 5천만 달러 이상이요? 네. 현재 로켓랩의 연간 총 매출이 한 5억 달러 수준인 걸 생각하면 뉴트론 발사 횟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회사 성장을 이끌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휴, 엄청난 도전일 텐데요. 펠컴 9은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고 재사용 기술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잖아요. 단순히 비슷한 크기의 로켓을 만드는 것 말고 로켓랩이 뉴트론으로 경쟁 우위를 가질 만한 뭔가 비장의 무기?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발사 비용을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발사 준비를 훨씬 빨리 한다거나 뭐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가능할까요? 아,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단순히 로켓 크기만 키운다고 이길 수는 없죠. 로켓랩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트론 설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완전 재사용이랑 신속한 재발사입니다. 완전 재사용이요? 네, 스페이스X가 일단 부스터만 회수하는 것과 좀 다르게 뉴트론은 로켓 전체 구조를 최대한 재사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있어요. 특히 발사 후에 로켓이 딱 착륙하면 뭐 별도로 분해하거나 복잡하게 정비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발사 비용이랑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페이스X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와, 물론 이건 아직 증명된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성공할지는 지켜봐야죠. 완전 재사용의 신속한 재발사.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이게 성공하면 발사 시장 판도를 진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켓랩 이야기가 단순히 로켓 발사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기업 인수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건 또 어떤 전략의 일부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로켓랩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로켓랩이 지오스트하고 마이나릭이라는 두 회사를 인수했어요. 아, 네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지오스트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체들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술. 이걸 이제 우주 상황 인식, SS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미나릭은 레이저를 이용한 초고속 위성간 통신, 그러니까 광통신 기술을 가진 아주 강한 중소기업입니다. 아, 위성 추적 기술이랑 위성 간 통신 기술이군요. 네, 이런 인수들이 단순히 뭐 사업 다각화 이걸 넘어서 특히 국방이나 정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노리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논의 중인 골든돔이라는 거대한 위성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산 규모만 뭐 1,750억 달러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데 지오스트의 정밀 추적 기술이나 미나릭의 보안성 높은 광통신 기술은 이런 시스템 구축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1,750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로켓랩은 단순히 로켓 발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첨단 우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
나아가서는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제공하는 주요 계약자가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켓랩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 전략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수직 계열화라는 게 로켓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심지어 그 위성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 우주 사업의 여러 단계를 한 회사가 다 통합해서 수행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모든 걸 다 하겠다. 네. 지오스트랑 미나리 긴수는 바로 이 위성 시스템이랑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자체적인 위성 네트워크, 그러니까 위성군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위성망이 스타링크처럼 인터넷 서비스가 될지 아니면 인수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구 관측이나 보안 통신, 우주 교통 관제 같은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로켓랩이 단순히 로켓 회사를 넘어서 발사체, 일렉트론, 뉴트론과 위성 시스템, 자체 제작 및 인수 기술을 모두 다 아우르는 종합 우주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이게 어쩌면 스페이스X와 차별화될 수 있는 로켓랩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사부터 위성 제작, 운영, 그리고 특화된 서비스까지. 이야, 정말 거대한 청사진이네요. 자금 조달도 아주 영리하게 했고 현재 사업인 일렉트론도 안정적이고 미래 성장 동력인 뉴트론이나 위성 시스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현재 240억 달러라는 시가총액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연매출 5억 달러 회사 가치로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로켓랩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로켓랩에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회사가 약속했던 계획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있고 또 재무 상태까지 강화했으니 만족감이 클 겁니다. 실제로 로켓 발사 성공률이라든지 뉴트론 개발 진행 상황, 고객 확보 같은 운영 측면에서는 꽤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회사의 실행 능력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해요. 네, 실행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240억 달러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엄청난 성공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연매출 5억 달러 기업에 240억 달러 가치를 준다는 건 시장이 벌써 뉴트론 로켓의 대성공, 위성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대규모 정부 계약 수주 같은 미래 시나리오들을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녹여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된 가격이네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ATM 공모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주식 발행, 즉 희석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로켓랩 주식을 묻지마 매수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지금 이 가격에 합당한 건지, 그리고 미래의 그 높은 기대치를 실제로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은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로켓랩이 뉴트론 상용화라든지 위성 사업 확장 같은 중요한 이정표들을 실제로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 꾸준히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로켓랩은 과연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감을 현실적인 성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오늘은 로켓랩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놀라운 주가 상승을 발판 삼아서 영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소형 발사체 사업 일렉트론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대형 발사체 뉴트론 개발과 위성 시스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야심찬 계획까지 우주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야심만큼이나 시장의 기대치, 즉 밸류에이션도 엄청나게 높고요. 또 앞으로 넘어야 할 기술적, 상업적 허들도 만만치 않죠. 뉴트론 성공 여부라든지 대규모 수주, 또 경쟁 심화 같은 것들이요. 로켓랩의 이 여정은
고성장 기술 기업이 자금 조달이라는 기회, 또 시장의 높은 기대, 그리고 실제 사업 실행 능력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찾아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종류의 기업을 분석하실 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그 바로 뒷면에 있는 투자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켓랩이 단순히 스페이스X와 발사체 크기나 가격으로 경쟁하는 걸 넘어서요. 지오스대나 미나릿 같은 기업 인수를 확보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우주 상황 인식이나 광통신 같은 전문 기술과 자체 발사 능력을 딱 결합했을 때 과연 스페이스X가 아직 집중하지 않는 어떤 특화된 고부가 가치 틈새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맞춤형 발사 플러스 특화 시스템이라는 통합 전략이 빠르게 변하는 이 우주 경제 환경 속에서 로켓랩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 차별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